이제 비트타이밍과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비트타임과 동기화를 보시게 되면은 비트타임이와 동기화는 그 캔의 그 도레이트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타임 쿼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쿼터가 뭐냐고 하면은 우선은 MCU 안에 캔 페리페럴이 있으면 캔 모듈에 들어가는 클락들이 있을 겁니다. 공급되는 클락들이 있는데 이 공급되는 클락을 캔 타임 쿼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제 분배한 값의 클럭을 이제 타임 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은 이렇게 한 비트 떨어졌을 때 이 그 한 비트가 하인지 로인지를 판단하고 동기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클락을 타임 쿼터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캔 페리페럴에 들어가는 클락이 좀 더 빠른 경우는 이 타임 쿼터는 이제 표준화로 몇 타임 쿼터까지 설정하라 라고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격화된 타임 쿼터 수에 맞게끔 여기서 원래 들어온 소스 클락을 트랜스컬로 설정해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주 시킨 거죠. 2분주 시켜서 한 클락으로 만드는 행위를 이렇게 타임 쿼터로 환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한 비트를 정하는 데서는 우선은 싱크에 대한 세그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라고 해서 물리적인 K이 전송되면서 라인을 전송을 타고 다시 들어오는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지연 흡수 과정을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라고 해서 이런 단위를 다 타임 쿼터로 지정하고 있고요. 타임 쿼터는 ISO 상에서 민 맥스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타임 쿼터 수에 맞게끔 캔 모듈에 공급하는 클럭은 분주기를 놔둬서 디바이더를 시켜서 이렇게 타임 쿼터로 환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비트를 결정하고 보는데 이렇게 싱크 세그먼트가 있고요.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이를 페이지 세그먼트 1과 페이지 세그먼트 2를 샘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랑 페이지 세그먼트 1은 보통 또 T세그1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T세그2라고 얘기하고 T세그1 사이와 2 사이도 똑같이 샘플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쿼터에 대한 민맥스입니다. 기존 캔 2.0, 클래식 캔 2.0 같은 경우는 민맥스가 이렇게 싱크는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하나고요. 그 다음에 T세그1은 2에서 16개, T세트는 하나에서 8개. 그리고 지금 SJW 같은 거는 싱크로니제이션 점프 위드스라고 해서 좀 뒷장에서 이제 요거 설명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타임 코스에서 토탈 타임 쿼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캔FD도 마찬가지입니다. 캔FD 같은 경우는 우선은 비트 타임이 두 군데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비트레이션이나 맨 끝 부분에서 설정해주는 타임 쿼터 이렇게 하나 민맥스 값 스펙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데이터 페이로드 구간에서에 대한 스펙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SJW 그러니까 우선은 이 차트는 동기화 차트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캔이 시그널 그러니까 스타트 오브 필드 프레임으로 떨어질 때 여기서는 하드웨어 동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폴링 엣지를 디텍트해서 이제 하드웨어 동기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실제 스타트 오브 필드 떨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아까처럼 타임 쿼터에 대해서 그 비트들을 계산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까 비트 스토핑이 됐던 데이터가 반대가 되는 데이터 하이에서 로, 로에서 하이가 되는 부분에 폴링 엣지에서는 재동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캔은 비동기 도시이기 때문에 각각 노드 사이가 어디 뭐 자동차가 됐던 뭐 공장이 됐던 어디 위치에 따라서 열을 많이 받는 부분 아니면은 최적의 랩 상태 아니면은 가장 차가운 부분마다 동작하는 클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비동기 통신을 동기화를 계속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캔 같은 경우는 이런 폴링 엣지에서 계속 제동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실제
스타트 오브 프레임에서 떨어진 거는 하드 싱크로니제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중간중간에 폴링 엣지에서 보는 부분들을 이제 여기는 그냥 제동기화해서 리시크로니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SJW 값을 통해서 아까도 여기도 타임 카운터로 지정이 되는데 이 타임 카운터 값에 의해서 줄였다가 밀어줬다 줄였다 밀어줬다는데 뒤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한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거는 약간의 아날로그 딜레이가 있고 스타트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T세그 1, T세그 2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을 샘플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1번 경우는 가장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도는 클락이 되게 빨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락이 비동기 통신이다 보니까 빨리 처리를 했는데 실제 여기서 엣지가 디텍트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설정한 SJW 타임 카운터 개수만큼 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리면은 다시 샘플 포인트 기준으로 그 부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리고 다시 동기화를 맞춰가는 게 이제 제 동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쪽은 클럭이 늘어졌습니다. 클럭이 늘어져가지고 다시 이쪽에서 싱크가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쪽은 지금 SJW에서 지정한 타임 카운터만큼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늘었다가 줄었다 줄였다가 해서 계속 제동기화를 맞춰 나가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SJW가 이 타임 쿼터로 설정했다 하면은 우선 노드 1은 가장 정상적인 노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 2 같은 경우는 클럭이 빨라진 경우입니다. 빨라진 경우인데 여기서 디텍트가 됐다 하면은 이 타임 쿼터만큼 맥스치죠. 맥스치를 원래는 6인데 7, 8 두 개를 더서 계속 싱크를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 노드 3 같은 경우는 클럭이 늘어진 경우인데 지금 여기서 폴링 엣지를 디텍트 했다고 하면은 여기 샘플 포인트를 기점으로 지금 1타임 쿼터를 줄인 거죠. 줄여서 계속 싱크를 맞춰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은 이렇게 비동기 통신이지만 계속 제동기화를 시키면서 비트의 폴링 엣지를 보고 계속 제동기를 맞춰서 통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차라든지 그 산업 장비라든지 기계 시스템에 쓸 수 있는 정밀한 통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러 처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의 에러 처리는 이제 세 가지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MCU가 부팅하고 나서 정상 동작, 캔을 통신할 때는 그냥 에러 액티브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러 5가지 에러가 발생되면은 계속 로우로 도미넌트를 6비트를 계속 내보내는 거를 에러 액티브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에러의 카운터와 그 받는 에러 카운트가 127개가 초과됐을 때는 패시브 모드 상태로 빠집니다. 패시브 모드 상태로 빠지게 되면은 아까는 도미넌트로 시그널을 막 내렸다고 하면은 그냥 패시브 상태로, 레세시브 상태로 계속 시그널을 내보내는 게 패시브 모드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에러 카운트가 255개를 초과해 버리면은 그냥 하이브한 레세시브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빠지는 버스 오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일반 노멀 모드는 에러 액티브 모드라고, 정상 모드는 에러 액티브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가 127개 초과됐다고 하면은 패시브 모드 갔다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상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그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도미넌트를 안 터뜨리고 레세시브를 계속 유지한 다음에 보내는 카운터가 255가 초과되면은 바로 버스에서 떨어지는 게 이제 에러에 대한 핸들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하드웨어가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버스 업된 상태에서 레세시브가 11비트가 128번 발생하면은 이 카운터들을 다 초기하고 다시 에러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은 에러 액티브 상태는 말 그대로 MCU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모드는 아까 TX2나 RX2가 127개를 초과한 상태가 되고요. 패시브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게 송시 쪽에 대한 에러가 255개를 초과하게 되면 버스 오프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걸 이제 에러 핸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다 글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추가할 부분은 에러 카운터가 96개를 넘어서면은 워닝 인터프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보통 MCU에 추가적인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액티브 에러 플래그, 패시브 에러 플래그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버스 보면은 버스 오프 상태가 됐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버스 오프는 보내는 쪽에 에러 카운트가 255개를 초과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티브 에러 쪽에서 나오는 프레임이랑 패시브 에러 쪽에서 나오는 프레임은, 액티브는 말 그대로 시그널을 도미넌트로 떨어뜨리면서 실제 라인을 흔들 수가 있는 구조고요. 패시브는 시그널을 도미넌트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유지합니다. 유지하면서 바로 나중에 보내는 전송 카운트, 에러 카운트가 255개를 초과한 경우 바로 버스에서 오프할 수 있는 패시브 에러 플래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